64세의 이혜진은 대학병원 중환자실에서 35년을 근무하고 은퇴한 뒤 이제는 동네 복지관에서 주 3회 건강 상담 봉사를 하며 조용한 일상을 보내고 있었다. 남편과는 10년 전 성격 차이로 협의 이혼을 했고 36살 딸 수빈은 부산에서 교사로 일하며 가정을 꾸렸고 아들 준혁이는 미국에서 유학 중이었다. 주말마다 혜진은 혼자 집안일을 하거나 동네 도서관에서 책을 읽으며 시간을 보냈다. 외롭지 않다고 스스로를 다독였지만 가끔 저녁 식사를 혼자 하다 보면 누군가와 소소한 일상을 나누고 싶다는 생각이 들곤 했다. 어느 토요일 오후 이태원의 작은 레스토랑에서 대학 동창 모임이 열렸다. 오랜만에 만난 친구들과 와인을 마시며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던 중 친구 은주가 장난스러운 표정으로 말했다. 야, 너희 요즘 실버 매치라는 앱 알아? 우리 나이 사람들 전용 소개팅 앱이래. 미국에서는 60대 이용자가 엄청 늘고 있다던데. 설마 그런 앱을 우리가 써? 혜진이 웃으며 반문했다. 왜 안 돼? 요즘 세상에 나이가 무슨 상관이야. 그냥 구경이라도 해보자. 은주가 자신의 핸드폰을 꺼내 보이며 말했다. 다른 친구 미경이도 거들었다. 맞아, 우리도 인생 즐길 권리 있지. 어차피 실제로 만날 것도 아니고. 와인 2잔이 비워지고 분위기가 무르익자 4명의 친구들은 호기심 반 장난 반으로 앱을 설치하기 시작했다. 혜진도 친구들의 성화에 못 이겨 앱스토어에서 실버 매치를 다운로드했다. 프로필 사진으로는 지난해 제주도 여행에서 찍은 사진을 골랐다. 바다를 배경으로 자연스럽게 웃고 있는 모습이었다. 자기소개란에는 한참을 고민하다 건강과 음악을 사랑하는 은퇴 간호사입니다. 진솔한 대화를 나눌 수 있는 친구를 찾습니다. 라고 적었다. 오, 괜찮은데. 나보다 훨씬 잘 썼어. 은주가 혜진의 프로필을 보며 엄지를 치켜 세웠다. 집으로 돌아오는 택시 안에서 혜진은 오랜만에 친구들과 웃으며 보낸 시간이 즐거웠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데이팅 앱은 그냥 일회성 장난이라고 여겼다. 다음 날 아침 평소보다 늦게 일어난 혜진은 침대에 누운 채 습관적으로 핸드폰을 확인했다. 그런데 실버 매치 앱에서 5개의 알림이 와 있었다. 5명의 회원이 회원님에게 관심을 표시했습니다. 혜진은 잠시 당황했다. 설마 정말로 누군가 자신에게 관심을 보였다니. 호기심이 일어 앱을 열어보았다. 은퇴한 대학 교수, 전직 공무원, 자영업자 등 다양한 프로필이 나타났다. 그중 한 프로필이 유독 눈에 들어왔다. 강민우, 66세, 은퇴한 건축가. 프로필 사진 속 그는 회색 머리를 단정하게 빗어 넘기고 편안한 미소를 짓고 있었다. 소개글을 읽어 내려갔다. 30년간 건축 설계 일을 하다 은퇴했습니다. 건축과 재즈 음악을 좋아하고 주말에는 전시회나 공연을 보러 다닙니다. 함께 문화생활을 즐기고 깊은 대화를 나눌 수 있는 동반자를 찾고 있습니다. 재즈라는 단어에 혜진의 마음이 움직였다. 젊은 시절 대학로의 작은 재즈바에서 친구들과 시간을 보내던 기억이 떠올랐다. 그 후로는 너무 바빠서 음악을 들을 여유조차 없었지만 한참을 망설이다가 혜진은 용기를 내어 메시지를 보냈다. 안녕하세요.
재즈를 좋아하신다니 반갑네요. 저도 젊었을 때 재즈바에 자주 다녔답니다. 요즘은 어떤 음악을 듣고 계세요? 메시지를 보내고 나니 가슴이 두근거렸다. 마치 고등학생 때로 돌아간 것 같은 설렘이었다. 이런 감정을 다시 느낄 수 있다는 게 신기했다. 2시간 후 답장이 왔다. 반갑습니다, 이혜진 씨. 요즘은 빌 에반스를 자주 듣습니다. 다음 주 금요일 홍대 근처에 좋은 라이브 재즈바가 있는데 함께 가시겠어요? 부담 갖지 마시고 편하게 음악이나 듣는다는 생각으로요. 혜진은 핸드폰을 내려놓고 창밖을 바라보았다. 가을 햇살이 따스하게 방 안으로 들어오고 있었다. 64세에 시작된 이 작은 설렘이 어디로 이어질지 알 수 없었지만 오랜만에 뭔가 기대되는 일이 생긴 것 같아 기분이 좋았다. 금요일 오후 7시 혜진은 홍대 입구역 근처의 작은 재즈바 앞에 서 있었다. 네이비색 니트에 베이지색 팬츠를 입고 가볍게 화장을 했다. 약속 시간보다 10분 일찍 도착한 탓에 긴장된 마음으로 주변을 서성였다. 이혜진 씨, 오래 기다리셨어요. 뒤에서 들려온 목소리에 돌아보니 강민우가 따뜻한 미소를 지으며 다가오고 있었다. 실제로 보니 프로필 사진보다 더 인상적이었다. 회색 재킷에 청바지 차림이 단정하면서도 편안해 보였다. 아니에요. 저도 방금 왔어요. 재즈바 안은 아늑했다. 무대에서는 트리오 밴드가 부드러운 재즈를 연주하고 있었다. 창가 자리에 앉아 와인을 주문한 후 2사람은 조심스럽게 대화를 시작했다. 이혜진 씨는 어떻게 간호사가 되셨어요? 민우가 먼저 물었다. 어릴 때 할머니가 편찮으셔서 병원에 자주 다녔어요. 그때 만난 간호사 선생님이 정말 따뜻하셨죠. 그 모습을 보고 저도 사람들을 돌보는 일을 하고 싶다는 생각을 했어요. 35년이나 중환자실에서 일하셨다니 대단하세요. 정말 힘들었을 텐데. 힘들었지만 보람도 컸어요. 위급한 환자가 회복되는 모습을 볼 때마다 이 일을 잘 선택했다는 생각이 들었죠. 민우 씨는 건축을 어떻게 시작하셨어요? 민우의 얼굴에 그리움이 스쳤다. 어린 시절 아버지가 목수셨어요. 함께 현장에 가서 건물이 지어지는 과정을 보면서 자랐죠. 무에서 유를 창조하는 그 과정이 마법 같았어요. 대화가 이어지면서 2사람은 더 많은 것을 나누었다. 민우는 30년간 건축사무소를 운영하다 3년 전 은퇴했고 아내 은경은 15년 전 유방암으로 세상을 떠났다고 했다. 혜진은 남편과 10년 전 성격 차이로 이혼했고 이후 혼자 살면서 외로움을 느꼈다고 솔직하게 말했다. 사실 이 앱을 설치한 건 6개월 전인데 용기가 나지 않아서 계속 방치하고 있었어요. 그러다 이혜진 씨 프로필을 보고 뭔가 마음이 움직였어요. 민우가 솔직하게 고백했다. 저도 친구들과 장난으로 시작한 건데 이렇게 나오게 될 줄은 정말 몰랐어요. 첫 만남은 3시간 동안 이어졌고 헤어지는 것이 아쉬울 정도로 편안하고 즐거웠다. 그날 이후 2사람은 자주 연락을 주고받으며 만남을 이어갔다. 주말에는 서울 숲을 산책하고 예술이전당에서 클래식 음악회를 관람했다. 북촌 한옥마을의 작은 갤러리를 함께 둘러보며 현대 미술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기도 했다.
민우는 건축가답게 건물의 구조와 역사를 재미있게 설명해 주었다. 저 건물 보이세요? 1930년대 지어진 건데 기둥의 비율이 황금비를 따르고 있어요. 혜진은 병원에서의 에피소드나 사람의 심리에 관한 이야기를 들려주었다. 2달이 지난 어느 가을 저녁, 민우는 조심스럽게 제안했다. 제 작업실이 있는 성수동에 가보시겠어요? 야경이 정말 아름다워요. 성수동의 오래된 건물 5층에 위치한 민우의 작업실은 그의 취향이 고스란히 담긴 공간이었다. 책장에는 건축 서적들이 빼곡했고 한쪽 벽면에는 그가 설계한 건물들의 스케치가 걸려 있었다. 여기가 제가 가장 좋아하는 공간이에요. 은퇴하고도 가끔 여기 와서 스케치를 하거나 그냥 멍하니 앉아 있곤 해요. 옥상 테라스로 나가자 서울의 야경이 한눈에 들어왔다. 한강의 불빛과 건물들의 조명이 만들어내는 풍경은 숨이 멎을 듯 아름다웠다. 민우가 와인 2잔을 들고 나왔다. 제가 좋아하는 와인이에요. 함께 마셔요. 테라스의 의자에 나란히 앉아 와인을 마시며 야경을 바라보았다. 선선한 바람이 불어왔고 어디선가 음악 소리가 희미하게 들려왔다. 대화가 깊어지고 침묵조차 편안해졌을 때 민우가 조심스럽게 혜진의 손을 잡았다. 혜진 씨, 당신과 함께하는 시간이 제게 얼마나 소중한지 모르겠어요. 이런 말하는 게 이상할 수도 있지만 아니에요. 저도 같은 마음이에요. 혜진의 가슴이 두근거렸다. 오랜만에 느끼는 설렘이었다. 민우가 천천히 그녀에게 다가왔고 2사람의 입술이 조심스럽게 만났다. 그날 밤 2사람은 서로에게 진심으로 다가갔고 그것은 새로운 시작을 알리는 특별한 순간이 되었다. 관계가 깊어지자 혜진은 딸 수빈에게 민우에 대해 조심스럽게 이야기를 꺼냈다. 영상통화로 연결된 화면 속 수빈은 처음엔 놀란 표정이었지만 곧 환한 미소를 지었다. 엄마 정말이에요. 와, 대박. 어떤 분이신데요? 건축가셨던 분인데. 참 좋은 사람이야. 나이는 66세고. 엄마 좋아요. 엄마가 행복하시면 저도 좋아요. 그동안 혼자 계신 게 늘 걱정이었거든요. 언제 한번 뵙고 싶어요. 딸의 전폭적인 지지에 혜진은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다. 하지만 민우의 상황은 완전히 달랐다. 며칠 후 민우에게서 다급한 전화가 왔다. 혜진 씨, 죄송한데 오늘 저녁 약속 취소해도 될까요? 민지가. 제 딸이 갑자기 집에 온다고 해서요. 괜찮아요. 가족이 우선이죠. 그날 밤 늦게 민우에게서 긴 문자 메시지가 왔다. 혜진 씨, 오늘 민지와 큰 싸움을 했습니다. 우리 관계를 알게 됐는데 특히 데이팅 앱으로 만났다는 사실에 충격을 받은 것 같아요. 재산을 노리는 사기꾼이 아니냐며 화를 내더군요. 제가 혜진 씨를 만나면서 얼마나 행복해졌는지 설명했지만 듣지 않았습니다. 혜진의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다. 예상했던 반응이었지만 막상 현실로 다가오니 마음이 무거웠다. 이틀 후 민우의 딸 민지가 직접 만나자고 연락을 해왔다. 혜진은 강남역 근처의 조용한 카페로 향했다. 45쯤 돼 보이는 민지는 깔끔한 정장 차림에 날카로운 눈매를 가진 여성이었다.
그녀의 표정에서 경계심이 역력히 느껴졌다. 처음 뵙겠습니다. 이혜진입니다. 혜진이 먼저 인사했다. 앉으세요. 민지의 목소리는 차갑고 사무적이었다. 단도직입적으로 물어보겠습니다. 우리 아버지에게 무엇을 바라시는 건가요? 바라는 것은 없습니다. 그저 좋은 사람을 만나 함께 시간을 보내고 싶을 뿐이에요. 데이팅 앱으로 만나셨다면서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요즘 노인을 노리는 사기가 얼마나 많은지 아세요? 특히 경제적으로 여유 있는 분들을 타깃으로 하는 경우가 많다고 들었습니다. 혜진은 깊게 숨을 들이마시고 차분하게 대답했다. 민지 씨 마음 충분히 이해합니다. 저라도 부모님이 그런 상황이라면 똑같이 걱정했을 거예요. 하지만 몇 가지 말씀드리고 싶어요. 혜진은 가방에서 서류 봉투를 꺼냈다. 저는 35년간 대학병원에서 간호사로 일했고, 이건 제 재산 증명서입니다. 마포구에 제 명의 아파트가 있고 매달 연금을 받고 있어요. 경제적으로 어려움이 없습니다. 민지가 서류를 훑어보았다. 표정이 약간 누그러지는 듯 했지만 여전히 경계를 풀지 않았다. 그래도 이해해 주세요. 어머니 돌아가신 후 아버지가 얼마나 힘들어 하셨는지 아세요? 거의 3년 동안 집 밖도 안 나가시고 이제 겨우 안정을 찾으셨는데 또 상처받으실까봐 걱정되는 거예요. 혜진의 목소리가 부드러워졌다. 민지 씨, 한 가지만 생각해 보세요. 최근 몇 달 동안 민우 씨가 어떠셨나요? 더 밝아지고 활기차 보이지 않으셨나요? 민지는 잠시 말을 멈추고 생각에 잠겼다. 그녀도 아버지의 변화를 느끼지 못한 것은 아니었다. 예전보다 옷차림에 신경 쓰고 자주 외출하고 무엇보다 웃음이 많아졌다. 그건 인정합니다. 아버지가 오랜만에 행복해 보이시긴 해요. 저희는 서로에게 새로운 행복을 찾은 거예요. 이 나이에 만났기에 더 소중히 지켜가고 싶어요. 민지 씨의 걱정을 덜어드리기 위해 제가 할 수 있는 일이 있다면 말씀해 주세요. 언제든 열린 마음으로 대화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민지는 한숨을 쉬며 말했다. 시간이 필요할 것 같아요. 솔직히 아직도 불안하지만 아버지가 행복해 하시니까 지켜보겠습니다. 카페를 나서며 혜진은 무거운 마음으로 민우에게 전화를 걸었다. 민지 씨 만나고 왔어요. 어땠어요? 많이 힘들지 않으셨어요? 민우의 목소리에 걱정이 묻어났다. 괜찮아요. 시간이 필요한 거죠. 우리 서두르지 말아요. 그날 밤 집으로 돌아온 혜진은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에 잠겼다. 새로운 사랑을 시작한다는 것이 이렇게 복잡한 일인지 몰랐다. 하지만 민우와 함께한 시간들이 너무 소중했기에 쉽게 포기하고 싶지 않았다. 다음 날 민우가 혜진의 집으로 찾아왔다. 그는 미안한 표정으로 꽃다발을 건넸다. 혜진 씨, 어제 정말 죄송했어요. 민지가 너무 심했어요. 괜찮아요. 딸의 입장에서는 당연한 반응이에요. 우리 천천히 가요. 시간이 해결해 줄 거예요. 두 사람은 소파에 나란히 앉아 손을 맞잡았다. 앞으로 어떤 어려움이 있더라도 함께 헤쳐나가기로 조용히 약속했다. 민지와의 불편한 만남 이후 한 달이 지났다. 민우와 혜진의 관계는 계속되었지만 예전만큼 자유롭지는 않았다.
민지는 수시로 아버지에게 전화를 걸어 건강검진 약속을 잡거나 가족 모임이 있다며 두 사람의 만남을 방해했다. 혜진 씨, 정말 미안해요. 이번 주말도 민지가 꼭 같이 저녁을 먹자고 해서. 민우의 목소리에 괴로움이 묻어났다. 괜찮아요, 민우 씨. 가족이 우선이에요. 저는 이해해요. 혜진은 그렇게 말했지만 속으로는 서운함을 느꼈다. 이런 상황이 언제까지 계속될지 막막했다. 어느 날 혜진은 복지관에서 봉사활동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가던 중 민우에게서 급한 전화를 받았다. 혜진 씨, 제가 오늘 병원에서 건강검진을 받았는데 당뇨 초기 진단을 받았어요. 뭐라고요? 지금 어디 계세요? 집에 있어요. 민지가 당장 입원하라고 난리예요. 하지만 의사 선생님은 식단 조절하고 운동하면 충분히 관리 가능하다고 했어요. 혜진은 즉시 민우의 집으로 향했다. 현관문을 열자 민지가 불편한 표정으로 서 있었다. 이혜진 씨, 아버지가 당뇨 진단 받으셨어요. 이제 더 조심해야 하는데. 민지의 목소리에는 비난의 뉘앙스가 담겨 있었다. 제가 도와드릴게요. 제가 간호사였으니까 건강관리는 제가 잘 알아요. 거실 소파에 앉아있던 민우는 창백한 얼굴로 미소를 지어 보였다. 혜진 씨 오셨어요. 걱정하지 마세요. 심각한 건 아니래요. 그날부터 혜진은 민우의 건강관리에 적극적으로 나섰다. 매일 아침 7시에 민우의 집 근처 공원에서 만나 함께 1시간씩 걷기 운동을 했다. 혜진은 당뇨 환자를 위한 식단표를 작성하여 민우에게 건넸고 주 2회는 직접 건강식을 만들어 가져갔다. 현미밥에 나물 반찬, 그리고 생선구이예요. 당분은 최소화했고요. 오후 간식으로는 이 견과류를 드세요. 혜진 씨, 정말 고마워요. 이렇게까지 해주시면. 당연한 거예요. 건강이 제일 중요해요. 혜진은 매일 저녁 민우에게 전화를 걸어 혈당 수치를 확인했다. 오늘 측정하셨어요? 수치가 어떻게 나왔어요? 약은 제 시간에 드셨고요. 간호사로서의 전문성과 애정 어린 관심이 어우러진 그녀의 보살핌은 민우에게 큰 힘이 되었다. 한 달 후 민우가 병원에서 재검사를 받았을 때 의사는 놀라운 반응을 보였다. 강민우 씨, 혈당 수치가 많이 좋아졌네요. 이렇게 관리 잘하시면 약도 줄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누가 도와주시나 봐요. 제 여자친구가 간호사였어요. 정말 잘 챙겨주죠. 민우가 자랑스럽게 말했다. 그날 저녁 민지가 아버지와 함께 병원에 있다가 혜진을 다시 만났다. 민지의 표정은 한 달 전과는 확연히 달라져 있었다. 이혜진 선생님. 민지가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다. 제가 그동안 너무 편견을 가지고 있었던 것 같아요. 아니에요, 민지 씨. 당연히 걱정되셨을 거예요. 아니에요. 아버지가 정말 많이 좋아지셨어요. 얼굴도 밝아지고 건강도 좋아지고. 다 선생님 덕분인 거 알아요. 제가 잘못 생각했어요. 민지의 눈가에 눈물이 맺혔다. 사실 엄마 돌아가신 후에 아버지가 무너지셨을 때 저는 아무것도 해드리지 못했어요. 일만 핑계 대고. 그런데 선생님은 이렇게 헌신적으로 돌봐주시니까
감사하면서도 한편으로는 미안하고 부끄러웠어요. 혜진은 민지의 손을 따뜻하게 잡았다. 괜찮아요. 이제 우리 함께 민우 씨를 잘 돌보면 되지요. 그날 밤 민우는 혜진을 저녁 식사에 초대했다. 민지도 함께였다. 세 사람은 편안한 분위기에서 식사를 하며 이야기를 나누었다. 혜진 씨, 정말 고마워요. 당신이 없었다면 어떻게 됐을지 몰라요. 민우가 진심을 담아 말했다. 이런 상황을 통해서 우리 서로를 더 깊이 알게 되는 것 같아요. 혜진은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했다. 사랑은 단지 설렘만이 아니라 서로를 위해 헌신하고 함께 어려움을 극복하는 과정이라는 것을, 그리고 그 과정에서 더욱 단단해지는 것이라는 것을. 민지가 먼저 자리를 뜨고 두 사람만 남았을 때 민우가 혜진의 손을 꼭 잡았다. 혜진 씨, 이제 우리 진지하게 미래를 이야기해봐도 될까요? 혜진은 고개를 끄덕이며 미소 지었다. 시련을 함께 견뎌낸 두 사람에게 이제 새로운 시작이 기다리고 있었다. 민우의 건강이 완전히 회복되고 민지와의 관계도 좋아진 후 두 사람은 본격적으로 미래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기 시작했다. 어느 일요일 오후 남산타워가 보이는 민우의 거실에서 두 사람은 차를 마시며 진지한 대화를 나누었다. 혜진 씨, 우리 앞으로 어떻게 지내면 좋을까요? 민우가 조심스럽게 물었다. 솔직히 말하면 저는 완전한 동거보다는 각자의 공간을 유지하면서 자주 만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우리 나이에는 각자의 생활 습관과 리듬이 있잖아요. 저도 같은 생각이에요. 평일에는 각자의 집에서 지내고 주말에는 함께 보내는 건 어떨까요? 두 사람은 법적 결혼보다는 동반자 관계를 유지하기로 합의했다. 각자의 재산은 자녀들에게 상속하되 함께 만드는 추억과 시간은 온전히 공유하기로 했다. 변호사를 통해 동반자 계약서도 작성했다. 우리만의 작은 약속식을 하면 어떨까요? 거창하지 않게 가까운 사람들만 모여서. 민우가 제안했다. 좋아요. 그게 우리답겠네요. 두 달 후 한강이 내려다 보이는 작은 레스토랑에서 약속식이 열렸다. 혜진의 딸 수빈 가족, 민우의 딸 민지, 그리고 오랜 친구들 15명이 참석했다. 민우가 먼저 말했다. 저는 66세의 이혜진 씨를 만나 인생의 새로운 봄을 맞이했습니다. 혜진 씨는 제게 다시 살아가는 기쁨을 알려주었습니다. 법적인 결혼식은 아니지만 여기 계신 분들 앞에서 약속합니다. 남은 인생 혜진 씨와 함께 웃으며 살겠습니다. 혜진도 떨리는 목소리로 답했다. 저는 64세에 예상치 못한 선물을 받았습니다. 데이팅 앱이라는 낯선 방법으로 시작되었지만 민우 씨는 제 인생에 다시 설렘을 가져다 주었습니다. 우리가 함께 보낼 시간이 얼마나 될지는 모르지만 그 시간을 최선을 다해 행복하게 보내고 싶습니다. 두 사람은 꽃다발 대신 서로에게 특별한 선물을 건넸다. 민우는 혜진에게 자신이 직접 설계한 작은 책장의 도면을 액자에 넣어주었다. 혜진 씨가 좋아하는 책들을 담을 수 있게 제가 직접 만들어 드릴게요. 혜진은 민우에게 손수 만든 건강 다이어리를 선물했다. 앞으로 우리가 함께 걷는 산책로, 먹는 음식, 건강 상태를 기록할 수 있게 만들었어요.
우리의 건강한 날들을 여기 담아가요. 민지가 앞으로 나와 두 사람을 포옹했다. 아빠, 이혜진 선생님, 정말 축하드려요. 처음에는 걱정했지만 이제는 진심으로 두 분의 행복을 응원합니다. 수빈도 눈물을 글썽이며 말했다. 엄마, 그동안 고생 많으셨어요. 이제 행복하세요. 강민우 선생님, 우리 엄마 잘 부탁드려요. 친구 은주가 건배를 제안했다. 성희야, 그날 우리가 장난으로 앱 깔았을 때 이렇게 될 줄 알았니? 진짜 대단하다. 너희 덕분에 나도 용기가 생겼어. 나이는 정말 숫자에 불과한 거구나. 식사가 끝나고 작은 파티가 이어졌다. 누군가 재즈 음악을 틀었고 민우가 혜진에게 손을 내밀었다. 한 곡 춤추시겠어요? 여기서요? 다들 보는데. 괜찮아요. 오늘은 우리의 날이잖아요. 두 사람은 레스토랑 한가운데서 천천히 춤을 추었다. 완벽하지 않은 스텝이었지만 서로를 바라보는 눈빛은 그 어느 때보다 따뜻했다. 3개월 후 혜진과 민우는 함께 새로운 프로젝트를 시작했다. 지역 복지관에서 시니어를 위한 건강한 삶 강좌를 여는 것이었다. 민우는 노년층을 위한 안전한 주거 공간 설계에 대해 강의하고 혜진은 건강관리와 응급처치법을 가르쳤다. 첫 강의 날 20명이 넘는 수강생들이 모였다. 그 중에는 비슷한 상황의 중년 싱글들도 많았다. 저희도 데이팅 앱으로 만났어요. 혜진이 솔직하게 말했다. 처음에는 부끄럽고 두려웠지만 이제는 이 선택이 제 인생 최고의 결정 중 하나라고 생각해요. 나이는 새로운 시작을 가로막는 장애물이 아니에요. 오히려 우리는 인생 경험이 풍부하기 때문에 더 성숙한 관계를 만들 수 있습니다. 민우가 덧붙였다. 강의가 끝난 후 한 수강생이 조심스럽게 다가왔다. 선생님들 이야기 듣고 용기가 났어요. 저도 한번 시작해볼까 해요. 혼자 사는 게 외로웠거든요. 저녁이 되어 두 사람은 한강변을 산책했다. 가을 석양이 강물을 붉게 물들이고 있었다. 행복해요? 민우가 물었다. 정말 행복해요. 64세에 이런 기분을 느낄 줄 몰랐어요. 민우가 혜진의 손을 꼭 잡았다. 앞으로 우리에게 얼마나 많은 시간이 남았을지는 모르지만 하루하루를 소중하게 보내고 싶어요. 저도요. 매 순간이 선물 같아요. 두 사람은 천천히 걸으며 석양을 바라보았다. 인생의 황혼기에 찾아온 이 특별한 인연은 그들에게 제2의 봄을 선물했다. 그리고 그들은 증명했다. 사랑에는 나이가 없으며 행복을 찾는 데는 결코 늦은 때가 없다는 것을. 때로는 예상치 못한 방식으로 찾아온 인연이 인생에서 가장 아름다운 선물이 될 수 있다는 것을. 한강의 바람이 두 사람의 머리칼을 부드럽게 스쳤다. 그들의 앞에는 함께 만들어갈 새로운 내일이 기다리고 있었다.